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6월 2일 방송입니다. 최근에 아이온큐 CEO가 아이온큐의 주가를 엔비디아와 비교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아이온큐 CEO는 밸런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온큐가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고, 아이온큐를 모방하고 따르는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AI 생태계의 핵심이 되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방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아이온큐도 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양자 생태계를 주도하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는데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이온큐를 비롯한 D-Wave, 리게티, 실스크 같은 초기의 양자 프론티어 회사들은 앞으로 양자 생태계를 만들어갈 주역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 회사들 중에서 리게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리게티는 초전도 양자칩을 설계부터 제조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풀스택 양자 기업이고요.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 양자 QPU, 다중칩 양자 프로세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오고 있습니다. 84큐비트 앙카3 서비스를 아마존 브라켓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4개의 9큐비트 칩을 바둑판식으로 배열한 36큐비트 양자 아키텍처를 출시할 예정이고, 하이브리드 방식의 단일칩 개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 말까지 오류율을 2배 이상 줄인 100큐비트 이상의 비모듈식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에 있기도 하고, 336큐비트를 갖춘 양자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에 있기도 한데요. 다른 양자 기업들처럼 다양한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초전도 큐비트의 잦은 결함을 줄이는 ABAA 제조 기술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공공과학연구실로부터 548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고, 그 보조금으로 현재 컨소시엄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덜란드 양자 스타트업 Q4X, 영국의 양자 컴퓨터 국립연구소인 NQCC와 함께 광섬유를 통해서 빛을 사용한 초전도 큐비트 광학 판독 시연 실험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이 리게티에 추가 투자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자본 가치가 5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투자 회사 중의 하나인 블랙록이 리게티의 지분을 늘렸다는 것은 리게티의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블랙록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에 대한 장기적인 가치 투자 회사로도 유명한데요. 블랙록의 추가 투자로 블랙록의 리게티 지분은 5.3%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양자 컴퓨터 산업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음을 보여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리게티는 한국의 양자 소프트웨어 회사인 노마라는 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MOU로 한국 노마에 리게티의 84큐비트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리게티의 초전도 하드웨어와 노마의 Q 플랫폼을 통합해서 국내에 있는 사용자가 리게티에 현지화된 클라우드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리게티 양자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은 Q2B 도쿄 2025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고요. 리게티가 공급할 구체적인 시스템은 최근 중앙값 2큐비트 게이트 충실도 99.5%를 달성한 84큐비트 프로세서인 앙카3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에 아마존 브라켓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실행 가능성을 입증받은 만큼 이번 MOU를 통해서 리게티의 국제적인 입지를 좀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노마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한국의 양자 소프트웨어 스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Q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자에게 시각적인 프로그래밍 환경과 시뮬레이터 통합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실적을 보면 리게티의 작년 4분기 실적이 2023년보다도 30%가량 적은 매출 실적을 발표해서 투자자들에게 다소 실망을 안겨줬었는데요. 작년 4분기 영업손실
순손실, 주당 순이익 모두 개선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4분기 실적도 실망스러웠지만 2024년 회사의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0% 감소한 것도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다만 올해 매출과 2026년 매출 예상치가 각각 1,600만 달러와 3,50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서 매출 성장에 대해서만큼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최근까지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요. 리게티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급감한 15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분기 영업 손실은 거의 2,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1,650만 달러의 손실보다 더 나빠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손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온큐나 디웨이브에 비해서 매출이 늘지 않고 있고요. 더욱이 최근의 파트너십이나 협업이 다른 회사 대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고 판매 활동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리게티 CEO의 말처럼 당분간 리게티의 매출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매출이 의미 있게 증가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부진한 실적과는 별개로 주가의 경우에는 최근 다른 양자주 주가 상승과 함께 리게티의 주가도 반짝 상승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증권사 의견을 보면요. 최근 6개 증권사에서 제시한 실제 추천을 기반으로 계산된 1에서 5까지의 척도인 평균 중개 추천 ABR 수치를 보면 1.17이고요. 이 정도 수치면 강력 매수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애널리스트들은 본인이 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편향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 수치를 근거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이익 추정치를 근거로 하는 잭스 랭킹 순위를 보면 수치가 4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매도 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잭스 랭킹 순위는 변화하는 비즈니스의 트렌드를 반영한 수정된 수익 추정치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ABR보다는 좀 더 정확한 평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수치도 역시 미래에 대한 가치를 이익 추정치로만 보기 때문에 종합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역시 이 수치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평가 수치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양자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의 실적 부진이나 이익의 추정치를 이겨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리게티의 주가를 예상해 본다면 올 여름에 한두 번의 조정은 있겠지만 양자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리게티의 올 하반기 주가도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게티의 부족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눌려있던 리게티 주가가 양자 기술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이 정도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은 리게티 주가가 상당한 포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유동자산을 보면요. 리게티는 3월 31일 기준으로 2억 910만 달러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4월 말 퀀타 컴퓨터가 리게티 보통주 3,500만 달러어치를 매입하면서 4월 30일 기준으로 2억 3,770만 달러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재무적인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게티의 손실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매출도 들쑥날쑥하겠지만 상당한 포텐을 가지고 있는 리게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과는 별개로 리게티의 주가는 다른 양자주와 함께 올 여름이 지난 시점부터 좋은 주가의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